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 은과 구리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으로 국내에서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광물에 관심이 쏠리는 추세인데요. 증권가는 당분간 금, 은과 같은 광물이나 원자재, 에너지 등으로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폭삭 소가수다 제작사인 펜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1년 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 일본 화제작의 수익과 배급 등을 맡은 영화사 미디어 캐슬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하나비전이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산하 한화세미텍이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제조용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담은 ETF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D램 가격이 상승하고 PC와 스마트폰 수요가 되살아나는 가운데 소부장에 대한 증권가의 긍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했는데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이 셧다운 등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외국인은 3천억 원 가까운 규모의 매도 속 등락을 거듭했지만 이 셧다운 우려가 완화되면서 약보 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이 지수의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주 엔비디아의 GTC 행사를 앞두고 SK하이닉스의 탄력이 돋보이면서 이와 함께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관측 속 관련 업종의 훈풍이 계속됐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내내 강한 모습을 가져가 줬는데요. 제약바이오주를 중심으로 1.5%가량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로봇주들의 순환매 양상이 짙게 눈에 띄었는데요. 발빠르게 움직이는 순환매 속 금요일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국내 증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에도 봄바람이 좀 불어오는 걸까요? 이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봐야 할지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나도투자연구소의 현성찬 수석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진짜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는 길에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네, 덥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예. 덥기까지 좀 한데 시장에서도 이런 좀 봄바람이 계속 불어올지 많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는 확실히 미국과 디커플링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 이제는 앞으로 좀 뚜벅뚜벅 나아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한번 좀 분석해 주시면서 이야기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오늘 시장도 미국 증시가 어제 이제 사실 거의 폭락에 가까운 2%의 급락을 보였는데 야간 선물 자체가 되게 강했어요. 한 0.2% 정도. 그래서 확실히 뭐 국내 증시가 미국보다는 강한 흐름이구나라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이제 코스닥이 오늘 이제 그동안 좀 부진했다가 이제 그 부진을 오늘 한 방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회를 했습니다. 2%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날짜가 오늘은 이제 화이트데이죠, 그렇죠? 3월 14일 이제 3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 이제 뭐 GTC도 그렇고 또 이제 FOMC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또 이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3월 말과 이제 4월 초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다가 좀 주시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지 오늘은 좀 종목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률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8월부터 해서 여러분과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어쨌건 공략주를 갖다가 일주일에 한 종목 그리고 혹은 두 종목씩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8, 9, 10, 11, 12 그리고 이제 1, 2, 3 그러니까 한 8개월 조금 더 됐네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이제 뭐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한 상위 10개를 갖다 보면 그 중에 이제 탑 5개가 100%를 갖다가 이제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제 횟수로는 이제 제가 뭐 어쨌건 중대형 우량주를 갖다가 좀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뭐 아는 종목을 갖다가 이제 여러 번 제가 타이밍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서 말씀을 드리죠.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뭐 어쨌건 그동안 종목을 갖다가 한 8개월 동안이면은 그래도 한 달에 뭐 한 5종목씩 해가지고 58, 40 얼추 한 뭐 40종목 넘게 그래도 했을 텐데 그러면 뭐 그동안에 어쨌건 그래도 뭐 이런 수익률은 뭐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일주일에 2번씩 나왔으니까 80종목 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 2달 동안에도 보니까 한 100%짜리가 2번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되게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뭔가 하고 이제 제가 좀 곰곰이 돌아보니까 이게 좀 전데 이때에 비해서 약간 살이 좀 찐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보니까 삼성전자를 제가 이제 49,900원에 삼성전자 그러니까 최근 거의 뭐 한 5년 사이에 가장 저가죠. 그렇죠? 삼성전자를 49,900원에 최악의 순간이죠. 최저가고. 이때 아마 얘기를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캡처가 남아 있으니까 혹시 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뭐 공유를 해주시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5만 원 초반에 얘기한 사람들은 좀 있겠지만 49,900원에 그리고 이날 종가에 갑자기 확 밀리면서 종가가 49,900원에 끝났어요. 되게 좀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중대형주는 재미없지 않아? 이제 빨리빨리 좀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주식 좀 그런 거를 좀 해야지 주식하는 재미가 있지. 도파민도 좀 나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삼성전자가 이때 이틀 동안에 13%가 올랐죠. 그래도 여전히 이제 중대형주에 대해서는 좀 더딜 것 같아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제가 최근에 제가 그 바로 이틀 전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갖다가 이제 시초가에 저하고 함께 이제 제 팔로워분들께는 시초가에 제가 요거를 갖다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포스코가 한 3, 4% 올랐을 때 이거를 갖다 더 갈 것 같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당일에 이제 시가 이하에서 이제 팔로워분들께 이제 이거를 갖다가 오늘 좀 투자를 갖다가 좀 할만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고 중대형주는 이게 당일에 이제 8% 올랐단 말이에요. 당일에 8%.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형주로 해서 하루에 8%를 갖다가 온전히 다 수익을 낸다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이런 주식은 뭐 자산 중에 상당 부분을 좀 투자해도 그렇게 크게 신경이 안 쓰이지 않나요? 이게 그날에 이제 그 5분 차트인데 5분 차트를 갖다 보시면 흔들림이 없죠, 그렇죠? 네. 만약에 이게 뭐 중소형주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막 계속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게 계속 뭐 핸드폰을 갖다가 보고 뭐 그렇게 신경이 쓰이실 텐데 되게 안정적으로 상승을 갖다가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한 2주 동안에 제가 지금 이제 중대형주가 이런 상승을 갖다가 중대형주 트레이딩으로도 이런 상승을 갖다가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2주 동안에. 최근 2주 동안에 어제까지 보면은 코스닥이 한 5%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한 2.5%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올릭스라는 종목을 이제 요때 공략을 했어요. 요때. 그래서 한 4일 동안에 한 33%인가? 그렇게 상승을 갖다 했고요. 그러니까 중대형주니까 제가 초대형주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이렇게 바이오 이런 종목을 갖다가 바로 상승하기 직전에 이렇게 타이밍을 갖다 포착하기도 합니다. 하나비전 오늘 완전히 날라갔던데, 그렇죠? 네, 완전 날라갔던데 이제 2월 28일 날 이제 코스피가 이날 한 마이너스 한 90포인트 폭락한 날이죠. 이날 이제 제가 아침에 하나비전을 갖다가 이때도 거의 최저가에 45,000원 부근에서 제가 얘기를 해서 그래서 거의 중대형주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보로노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이날 시가 이하에서 아마 이때 11만 2천 원 정도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일가 정도 그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4일 만에 최종 33%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고영도 제가 이제 이렇게 팔로워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하이닉스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2번이었었는데 어제 이제 하이닉스 6% 오를 때 포착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3월 5일도 이날도 이제 한 뭐 3% 정도인가 그렇게 포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대형주로 이렇게 하루에 뭐 8% 뭐 그리고 삼성전자로 이틀에 뭐 13% 그럴 수 있는 중대형주라면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 코스닥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중대형주로 해서도 충분히 되게 임팩트 있는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최근 2주니까 여러분들 종목들을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한번 정리를 갖다 해보니까 이렇게 수익률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는 물론 올릭스하고 그리고 보로노이고, 그리고 종목들의 수익률을 갖다가 이제 합산을 해보니까 100%가 넘어가더라고요. 100%가 넘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당 한 1,000만 원 정도씩 투자를 했다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1,000만 원 정도를 벌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한 달도 아니고 내가 뭐 한 종목당 한 1,000만 원 정도 내가 투자할 수 있어. 뭐 그런 분들은 충분히 해보시면 하죠. 그렇죠?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기간 중 코스피는 이렇게 지수는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100% 중대형주로 갖다가 이제 눌림목 투자를 갖다 했고, 그리고 종목들에서 투자권들의 한 80% 정도는 당일의 수익을 갖다가 실현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다음 날까지 넘어간 게 한글과 컴퓨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당일 그래도 수익을 실어서 1차는 목표로 갖다 달성을 하고, 그리고 잔량을 갖다가 한 하루 이틀 더 보고 세게 가는 거는 가져가고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한 4일, 5일 가서 마지막에 15만 원에 차익 실현이 나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중대형주로도 여러분들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제가 이제 한 25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하고 한 20년 정도 증권 회사에 있었는데, 그 부자들은 자산가들은 그러니까 0.1%의 자산가예요. 0.1%의 자산가. 0.1%의 자산가들은 정말 좀 고집도 있고, 그리고 적어도 자산을 갖다가 운용하는 쪽에 있어서는 되게 좀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다 보니까 사실 추격 매수나 그런 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추격 매수를 갖다가 하는 게 어쨌건 손절도 좀 손실률도 좀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막 단타 막 추격 매수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수수료가 또 눈덩이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자산가들의 보통 자산을 갖다가 그 운용하는 것 갖다 보면은 되게 좀 이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게, 보통 우리가 이제 금융이라고 그러면은 고수익 고위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산가들은 저위험 고수익, 고수익 저위험. 그래서 상승률이 좋은,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좋은 그런 주식이나 그런 금융 상품을 가격이 쌀 때 나한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되게 좀 이기적이더라고요. 자산을 갖다가 굴리는 데서.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도 좀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뭐 주식 투자나 어떤 금융 상품이나 뭐 부동산도 그렇고 자산을 갖다가 할 때 성장성이 좋은 자산을 가급적이면 쌀 때 그럴 때 잘 봐서 하는 게 좋겠죠. 네. 결론은 뭐냐? 중대형 주도주로 그냥 뭐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절호의 매매 타이밍. 막 이렇게 포스코 같은 거를 하루에 8%, 당일에 아침에 들어가서 끝날 때 한 8% 정도의 그런 임팩트 있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과 그리고 그런 타이밍을 갖다가 고르는 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어땠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달 만에 87%가 상승을 했죠. 요거는 방송분이어서 다 제가 캡처를 갖다가 다 첨부를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내용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크래프톤도 여기 보시면 바로 이 시점이죠. 그렇죠? 이 시점이 여기서 이날이에요. 그러면 다음 날에 저점 찍고 이렇게 급등을 갖다 한 거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저점을 갖다가 제가 방송에서 공략주로 딱 알려드린 바로 그 다음부터 해서 60%가 한 달 보름 만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에도 바로 저점 다음 날부터 해서 급등을 했죠.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타이밍이 이랬었고요. 그리고 뭐 알테오젠은 뭐 워낙 여러 번 여러분들께 정해드렸는데, 근데 재밌는 점은 알테오젠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식인 게 사실 알테오젠도 시가총액이 20조 하는 그런 뭐 대형주죠, 그렇죠? 그런데 시가총액 20조 정도 하는 그런 대형주가 하루에 막 상승률이 10% 나오고 그런 주식은 우리가 찾기 힘들잖아요. 근데 알테오젠이 그렇거든요. 보통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날은 제가 이제 알테오젠을 갖다가 투자를 했어요. 장대 음봉이 나온 날은. 그러면 그 다음 날 보면은 뭐 막 10%, 어떤 때는 15%막 그렇게 폭등을 갖다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여전히 되게 좋은 주식이고, 앞으로도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갖다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되게 좀 가능성도 있는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결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신고가 종목을 갖다가 눌림목을 최대한 기다려서 투자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주 저가 매수. 뭐 지난주에도 이제 그 동진 세미캠을 제가 이제 어쨌건 그 경영권 그 이제 이슈가 나오고 나가지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올려드리고, 오늘도 보니까 한 7% 상승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많이 났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한 20% 수익 났던데, 아무튼 방송 보시고 투자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이 좀 더디게 가는 것도 있죠. 보니까 뭐 가스공사도 지금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일주일 내내 좀 하락을 했던데, 근데 많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러니까 방송에서 한 그 다음날 만약에 뭐 시가에 매수를 하셨다고 그래도 뭐 하락은 한 마이너스 1, 2%일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방송에서 막 가는 종목을 갖다가 막 얘기를 이제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잘못 매수를 하게 되면 한 1, 2주 만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막 10%, 20%막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대부분 이렇게 종목이 막 빠지는 종목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쨌건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준을 딱 잡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종목들의 한 80% 정도는 되게 좋은 성과를 갖다 보이고, 종목 중에서 한 10% 정도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려도 그래도 우리가 뭐 소정의 이익, 뭐 예를 들어서 한 그 다음 주에 한 뭐 5에서 7% 그런 거나 일주일 정도 내에 그래도 그렇게 적당히 수익을 갖다가 실현할 만한 자리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방송을 보고 다쳤다 하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자, 방향타 투자 원칙.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은 뭐 사실 별거 없습니다. 뭐 저만의 막 비법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누구나 이제 시장에서 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막 상승 초입에 주식을 갖다가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주식을 갖다가 골라서 갖고 있지 하는 건, 그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쨌거나 한 20년 동안 증권사에 있는 동안에 좀 재밌었던 점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바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주식 투자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을 갖다가 관찰을 통해서 발견을 하느냐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좀 파고 들었느냐, 그리고 고민을 했느냐, 좀 관찰을 통해 가지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리포트 막 수백 개씩 나오는데 하루에, 그 중에서 그래도 내가 투자할 만한 리포트가 하루에 한 10분 정도 만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이런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급락하는 주식의 터닝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삼성전자 49,900원에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하이닉스 15만 원에 두 번 타이밍 잡아드린 것도 이런 방법이죠. 뭐 만약에 텐베거 투자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신다면 알테오젠을 갖다가 30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에 찾을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다가 이렇게 한 달 만에 90%가 나는 시점에
잡을 수가 있으셨을 거고, 그리고 낙주 매매를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하이닉스를 갖다가 이렇게 25만 원부터 해서 15만 원까지 폭락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이에요. 왜 하필 제가 이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왜 하필 모건 스탠리의 그런 악성 리포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하이닉스를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낙주 매매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런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미국 주식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뭐 100달러 이때 뭐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예전에 테슬라를 갖다가 그때 이제 2022년도인가 40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100달러에 제 팔로워분들께 지르자 그랬는데 110달러에서 바닥을 찍고 그리고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리포트 공략법 하나만 여러분들이 배우셔도 정말 내가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에서 대단한 무기를 얻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자료를 갖다가 받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잘 기법을 갖다가 잘 이해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기법을 더 살펴볼지 또 좀 이따가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어떤 종목을 주시해야 할지 짚어봤는데요. 절호의 매매 타이밍을 좀 잡아가 봐야겠죠.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을 한 발 앞서서 먼저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시장의 흐름 입체적이고 또 종합적으로 짚어봐 주시는 전문가님과 이 기법들 활용하면서 또 탁월한 종목 선정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인사이트들 또 끝까지 얻고 싶으시다면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타점 짚어보는 이 기법 직접 가져가 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 핵심 노하우가요, 바로 이 USB에 들어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께서 오늘장에서 발굴하신 포착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 현성찬의 방향타 포착주는요,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펜 엔터테인먼트, 한국 첨단 소재,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그럼 오늘의 방향타 포착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4개의 종목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또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오늘의 방향타 포착주 이야기 이어서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전고체가 여러분들 아마 이제 좀 기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슬프게 하기도 하고 좀 이제 그랬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하고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이제 전고체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을 하고, 그리고 삼성 SDI가 오늘 좋은 흐름 보이다가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죠. 유상증자 이것도 공략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또 다음에 한번 강의를 갖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상증자 공략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그런 대형주는 공략을 잘하면 유상증자를 이용해서 정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아무튼 전고체 관련주들도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와 함께 좋은 흐름 보였고, 그리고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펜엔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문의를 하셔가지고 펜엔터를 갖다가 보유 중인데 뭐 저항선이 어디냐, 그래서 저항선을 갖다가 제가 이제 요거로 딱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일봉이고요,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주봉인데 여기 보시면 딱 저항선에서 걸렸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돌파하면은 6,000원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 돌파할지는 잘 모르겠고, 저도 뭐 폭삭 소가수다를 갖다가 너무 재밌게 봐서 진짜 눈물 콧물 다 빼고 봤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드라마가 나오고 이제 그 호평이 되게 잘 이어지면서 보니까 IMDb나 그런 데에서 평점이 9.4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또 이제 어쨌건 400씩 방영을 하잖아요. 더 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뭐 이렇게 뭐 1위 했다 그러면 또 순위가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주봉상으로 보면은 일단 우리가 뭐 좀 저항 라인에 도착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추가적으로 가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국 첨단 소재가 오늘 제가 아침에 그 방송을 갖다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한국 첨단 소재를 이제 어제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이제 그 누가 저한테 이제 문의를 갖다가 그 하시던데 팔로워 분께서 어제 이제 그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그 아이온큐에 대해서 이제 뭐 공매도 막 그런 얘기가 나왔죠. 공매도 리포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제 60달러에서 20달러까지 3분의 1로 빠졌는데 지금 이제 거기 보면은 뭐 10달러도 채 안 되는 가치다. 막 그렇게 폄하를 갖다가 해놨던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무너질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시적인 모양들이 나오고 있고 빅테크 쪽이 이쪽에 지금 어쨌건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 실질적인 그 어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멸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오늘 한 6천 원 이하에서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단기 투자 방향으로. 네, 그런데 오늘 종가도 그렇고 시간 외도 그렇고 나쁘진 않은 흐름이더라고요.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렸죠, 그렇죠? 예, 들어 올렸는데 일단 뭐 7천 원을 먼저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7천 원을 갖다 돌파하는지는 보통 이렇게 상한가를 갖다가 치고 좀 이슈가 강한 주식은 한 번에 끝나지는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이제 알테오젠이 이틀 동안 지금 꽤 올랐죠, 그렇죠? 이틀 동안 올라가지고 거의 한 뭐 8%, 9% 올랐습니다. 근데 리가켄바이오가 이제 어느새 10만 원을 갖다 지금 위협받고 있는데 못 올랐죠, 그렇죠? 오르다가 또 빠지고 오르고 있는데 아무튼 10만 원 이하는 저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10만 원 이하에서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3월 말 그리고 이제 4월 초에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두실 만한 그런 주식을 갖다가 5개를 제가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방송 초반에 이제 그 앵커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지금 시장을 갖다가 보면 국내 증시가 강한데 미국 증시에 대비해서는 지금 너무 강하죠, 그렇죠? 너무 강합니다. 미국 증시는 완전히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잖아요. 특히 그 지금 이제 미국 증시를 갖다 보시면은 올해가 지금 약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22년도도 그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렇게 IT 미국의 이제 테크 쪽이 엄청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하락한 거는 빅테크 중에서는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신기술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온큐도 그렇고 줌비디오도 그렇고 그리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또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약간 신규 세력들이 이때 이제 주가가 정말로 이제 크게 빠졌는데 지금 24년 같은 경우에 25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던 구 빅테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랄지 애플도 지금 엄청 많이 빠졌죠, 그렇죠? 260달러에서 순식간에 지금 이제 200달러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뭐 테슬라는 뭐 당연히 뭐 한 반토막 났고 지금 뭐 메타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이제 뭐 알파벳 그런 이전에 이제 22년도에는 뭐 한 25% 정도 하락을 했던 기업들이 아주 그냥 올해는 앞다퉈서 지금 이제 막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물론 뭐 일단 관세 부분이 있겠죠. 뭐 미국이 이제 총구로 갖다가 겨눈 게 결국은 자기들을 향해서 총구로 갖다가 겨눈 게 아닌가 시장은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빅테크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런 흐름이 빠르게 바뀌진 않을 텐데 그러면 국내 증시도 아마 영향이 있긴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지금 이제 지수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만을 갖다가 필 수는 없는 게 지금 이제 어쨌건 주봉 차트를 보면 MACD가 좀 꺾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다시 뭐 이렇게 상승을 갖다 하고 이런 흐름이
좀 저는 예상이 되긴 하는데 어쨌건 상승이 한풀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가파른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또 박스권 그리고 이게 사실 여기서 빠져도 이상할 건 없어요. 네. 근데 아무튼 국내 증시는 박스권을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종목별로 접근을 갖다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보통 종목 장사라 그러면은 재미없는 주식들은 재미없고 재미있는 주식들은 더 가고 보통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제가 이제 3월 3말 4초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실 만한 종목들을 갖다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기본적으로 지금 하이닉스를 갖다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는 일봉 그리고 여기는 주봉이에요. 지금 하이닉스는 지금 추세를 갖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죠. 이거를 지금 돌파하려고 그러고 있죠. 다음 주에 GTC가 있으니까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이닉스는 되게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갖다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역사적인 순간이냐? 최근 20년 혹은 그 3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를 갖다가 이익으로 누른 기업이 없어요. 그렇죠?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갖다가 누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이닉스가 올해 한 35조에서 한 40조 정도 지금 이익을 갖다 낼 거로 예상이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 정도의 이익을 갖다가 못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HBM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HBM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엔비디아가 HBM을 갖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그러면 HBM 올해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구조가 있어요. 엔비디아가 보통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게임할 때도 탑티어, 예? 탑티어 있고 다음에 2등, 3등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HBM을 갖다가 하는 게 뭐 지금 하이닉스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되게 좀 잔인한 방법을 써요. 만약에 첫 번째로 퀄 통과를 갖다가 한 기업에게는 거의 이익을 다 몰아주는 거예요. 이익을.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이쪽에서 마진율이 막 60%, 70% 나오고 막 그런 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퀄을 갖다가 통과한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냥 이익을 갖다가 먹고 살 정도만 줘요. 세 번째로 통과한 기업, 이게 불행히도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에 지금 해당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원가 정도만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 갖다 포기를 못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사실 마진이 거의 대부분 남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졸지에 완전 의리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퀄을 통과했다고 그래가지고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퍼스트 탑 티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HBM5를 갖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첫 번째로 통과를 갖다가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동안 너무 공백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냥 좋게만은 볼 수가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이닉스의 지금 추세를 보면은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런 지금 요걸 돌파를 했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박스권을 갖다가 이런 패턴을 돌파를 해가지고 지금 매물벽을 갖다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고 만약에 올해 이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갖다 넘어서는 게 확실시되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그러면 잠깐만 삼성전자의 3분의 1의 시가총액이 비싼 게 아니다. 3분의 좀 더 되겠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좀 하이닉스를 갖다가 오히려 레벨업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각이 관점들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닉스는 어쨌건 올해 그래도 탑티어 중에 하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하나오션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좋은데 비싼 게 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오션이 작년에 24년에 영업이익이 2,500억이에요. 뭐 2,600 얼마인데 그냥 2,500억 잡죠 그냥. 시가총액이 24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2,500억에 24조의 시가총액이라고 그러면 퍼가 100배란 말이죠. 너무 비싸. 근데 지금 25년에는 퍼가 이익이 지금 6,6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더 날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당장에 지금 그 작년 4분기에 이익이 한 30% 이상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4조의 시가총액이 퍼가 30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의 MRO가 미국의 이제 그 군수 산업이나 그런 게 지금 실제로 미국과 계약을 갖다 한 데는 지금 하나오션이 유일하잖아요. 그렇죠?
현대중공업도 미국과 다이렉트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건 왜 그 군수나 그런 쪽은 그렇잖아요. 정보가 여러 군데로 퍼지는 걸 갖다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먼저 트라이를 갖다 할 곳은 결국은 또 하나오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하나오션이 되게 잘 될 가능성이 많아요. 문제는 비싸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정을 갖다가 우리가 그래 그런 비싼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그런 시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뭐 싼 시기를 이용해서 한번 주식을 갖다가 매수를 갖다가 좀 고려해 볼 만한데 이게 언제 풀릴 것 같으냐? 이거는 뭐 그냥 제 경험적으로는 공매도가 지금 3월 31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제일 부담을 느끼는 시기가 언제겠습니까? 공매도 제기하는 시점이겠죠. 3월 31일.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가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아마 이제 뭐 제 팔로워 분들께는 요거를 갖다가 그 즈음에서 한 3월 말, 3월 뭐 한 30일, 29일, 혹은 이제 뭐 4월 첫 주, 그때 한번 주가가 툭 내려앉았을 때, 그때가 하나오션을 갖다 매수할 때가 아닌가. 제 뇌피셜입니다. 네. 그래서 뭐 방송 보고 뭐 당신 말 듣고 했다가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제 뇌피셜이에요,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 전후가 오히려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괜찮은 시점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자, 알테오젠은 제가 이제 이틀 전부터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다. 제가 한 3개월 동안 알테오젠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다 얘기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뭐였었죠? 이제 유럽 아마케가 3월 25일인데 이때 이제 머크가 헤드라인으로 이제 가장 처음에 발표를 갖다가 하는 거로 돼 있죠. 근데 이때 이제 키트로 달아갔다가 이제 SC로 변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갖다 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가장 처음에 발표를 하겠죠. 나쁜 소식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월 25일이면 다다음 주란 말이에요. 그럼 남은 게 다음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건 기관하고 외국인이 들어 올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때 주가를 갖다가 무너뜨렸던 게 11월 달에 이렇게 확 무너뜨렸던 게 결국은 그게 이제 특허 이슈인데 특허 이슈가 1년까지 안 갈 것 같다. 한 6개월로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5월 말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건 들리는 그런 뭐 얘기들에 의하면 지금 할로자임이 여기서 만약에 머크한테 지면 머크는 사실 뭐 잃을 게 별로 없는데 할로자임은 만약에 여기서 지게 되면은 특허의 상당 부분이 무력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할로자임은 오히려 전체를 갖다가 머크는 그냥 뭐 손목 하나 정도인데 할로자임 몸 자체를 갖다 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할로자임이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갖다가 취하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두 가지의 그런 부분이 약간 좀 호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오늘도 되게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3월 25일, 그러니까 뭐 다다음 주기 때문에 다음 주라도 알테오젠의 주가가 좀 급락한다. 그러면 뭐 한번 사볼 만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자, 한화 시스템은 제가 이제 텐베거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갖다가 해드렸고, 그리고 사실 그때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소개해드린 시점이 이때기 때문에 이때가 사실 뭐 36,000원, 7,000원이니까 지금 4만 원 돌파했다고 해도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아시다시피 이제 방산, 우주, 뭐 필리조선소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였었죠. 지금 방산에서 항공우주가 이렇게 한 2배, 뭐 한두 달 만에 2배 상승을 갖다가 한 게 결국은 투자자들이 방산주 중에서 그러니까 주도 업종 중에서 좀 싼 주식을 갖다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 그쪽으로 지금 이제 투자자들의 시각이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화 시스템이 퍼가 싸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좀 관심이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어요. 그래도 주가가 좀 내려왔어요, 그렇죠? 한 뭐 3만 4초 되면은 제 생각에는 좀 진입할 만한 눌림목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주봉상 MACD가 이런 흐름을 갖다 보이면 이게 이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쨌건 타이밍을 또 좀 잘 잡아보면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지금
진짜 뭐 핫한 주제에 다 걸쳐 있죠, 그렇죠? 원전 핫하죠. 뭐 오늘도 보니까 뭐 사우디하고 뭐 무슨 2조, 뭐 또 7천억, 뭐 막 수주가 밀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체코 원전 하나만 해도 지금 수주가 올해 뭐 전체 수주의 한 뭐 30, 40% 차지했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 사우디가 또 막 지금 터지고 있고 SMR도 크죠, 그렇죠? SMR은 또 AI하고 또 겹쳐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조선과도 겹쳐진단 말이죠. 조선 쪽이 지금 어쨌든지 그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뭐 새로운 배들은 이걸 갖다가 충족하기 위해서 SMR을 사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은 퍼가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과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더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관점입니다. 주가도 지금 이제 어쨌건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나온 피레침을 갖다가 지금 돌파하고 좀 내려오는 흐름이죠, 그렇죠? 돌파하고 다시 25,000원, 요게 요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그렇죠? 기법이 아니고 종목을 갖다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법 잠깐 할까요, 그러면? 자, 오늘은 텐베거 기법도 그렇지만 텐베거의 조건은 이렇게 네 가지예요. 요거 여러분들 이제 혹시 그 메모를 갖다 안 하시거나 캡처 안 하신 분들은 캡처를 갖다가 하시고 요런 종목을 내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 그러고 여러분이 기존에 이 주식이 되게 잘 갔는데 여기서 맞는 그런 이 조건들이 맞을까? 보면은 이제 아마 거의 100에 95는 다 여기 이런 지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제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네, 네 자료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받게 될 자료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방송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갖다가 받으실 수 있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갖다가 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어쨌든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받으시는 게 뭐 내일부터는 이제 못 받기 때문에 받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자료 받으시면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PDF 자료입니다. PDF 자료고 그리고 요거 이제 받으시면 지금 주말인데 한 뭐 2시간 정도 만에 이제 볼 수 있는 제가 방법을 갖다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1강은 여러분들이 좀 무조건 보시고 주식시장에서 큰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 자료에서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챕터 3하고 챕터 4는 핵심이에요. 수급 보는 법과 차트 실전 차트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으시면 그 다음에 챕터 2를 가시고 챕터 1을 갖다 가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던 일반적인 책처럼 맨 이렇게 앞에 한 5페이지만 보시지 말고 실제로 이렇게 보시고 뒤에 거 보시고 만약에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앞에 거로 가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 제가 뭐 일단 뭐 이런 거 MACD 하나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보셔야 되는 그런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미리 보기. 여러분들이 자료 갖다 받으시면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듣고 보고 그랬던 주식 지금 사도 될지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제가 여기서 이제 1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이제 한눈에 좀 추세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내용이에요. 월간 차트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한 5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요 5가지를 갖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갖다가 알 수가 있으시고요. 1번 잠깐 보시면 월봉상에서 MACD 오슬레이터가 빨간색에 있으면은 상승 추세, 파란색에 있으면은 하락 추세예요. 카카오가 여기서 이제 월봉상에서 이게 빨간색으로 바뀐 게 25,000원대예요. 자, 파란색으로 바뀐 게 13만 원대입니다. 몇 배인가요? 한 5배 수익 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면 하락 추세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 13만 원, 12만 원 무너졌을 때 야, 이거 담아야 된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갖다가 PDF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이거는 도망쳐 나올 때야라고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보고 공부를 주말에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텐베거 갈 종목들 미리 알아봐야겠죠. 텐베거 기법에 대한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성찬 전문가님께서는 입체적이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 시장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 강의 내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실시간으로 짚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10분 투자해서 텐베거 갈 종목까지 함께 또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또 이어서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발빠른 순환매가 돋보였던 금요일 장이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포착해볼 만한 종목들이 속속들이 보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될지 전문가님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될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의 종목은 SM입니다. SM 최근에 종목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SM이 지금 1분기의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보통 컨센이 한 220억, 30억이었는데 그거보다 50% 더 많이 나왔거든요. 33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보면 일단 1분기에 지금 JYP나 다른 엔터주들이 재미가 없는 게 음반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요번에 또 그 하츠 투 하츠라는 또 이제 신규 그 걸그룹이 나왔는데 지금 2주 만에 지금 음방에서 지금 이제 또 1위를 갖다 했죠. 그런 내용을 갖다 보셨을 때 최근에 눌림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엔터주들이. 그런 이제 눌림목 부분을 갖다 우리가 불과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한알령 해적을 해서 막 환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종목은 이렇게 좀 눌림목이 나온 종목들을 갖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종목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정도면은 좀 주식을 살만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가격을 한번 볼까요? 이런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지금은 재미없는 종목을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재미있는 종목은 제가 앞에서 포착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제가 코멘트를 드리고 제가 이제 방송 보고 다치는 분들이 없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목 나온 주식을 그래 이 정도면 사볼 만하겠다. 여러분들 차트로 보셔도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9만 원이죠. 그렇죠? 9만 원 이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셔도 크게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또 코로나로 폭락하지 않는 이상. 자, 일단 어쨌건 실적이 50%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점도 그렇고 그런 내용에서 1차 매수가 9만 원 정도면 여러분들이 매수가로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2차 매수가, 목표가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확인하셔가지고 메모하셨다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요, SM으로 짚어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져와 주신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한알령 해제 기대감 속에서 계속해서 훈풍이 불어왔던 이 엔터주입니다. 신규 걸그룹이죠. 이 하트 투 하트의 데뷔로 재차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눈에 띄었던 이 종목, 눌림목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어서 제시를 또 해주셨습니다. 내일 장에서도 다음 장에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또 짚어주셨지만 정말 빠르게 나오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혼자 살펴보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찬의 방향타로는요. 3월 말 4월 초 탑5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텐베거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SM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나아가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죠. 오늘 현성찬 전문가님과 상한가 로켓 배송에서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일입니다. 하단 참고하시면서 그래도 현성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또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대응 전략도 촘촘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또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핵심 기법 자료들까지도 잊지 말고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